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평범한 피지컬과 운동신경으로 한동안 NFL을 장악했던 와이드 리시버 웨스 웰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에서 와이드 리시버 코치로 제2의 커리어를 가꿔나가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드래프트 되지도 않았던 웰커는 자신의 지식과 스킬을 앞세워 뉴잉글랜드의 다이너스티를 이끈 바가 있고 3번이나 리그에서 가장 많이 패스를 캐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웨스 웰커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웨스 웰커는 현재 만 39세로 1981년 5월 1일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적 시절을 전부 OKC에서 보내며 헤리티지 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여기선 1930년도를 연상케 하는 멀티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 포지션은 런닝백으로 고등 커리어 통틀어 5235 러싱야드와 5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니죠. 러싱은 기본이었고 리시빙에서도 미친 활약을 펼쳤으며 세컨데리 선수로 수비도 잘하면서 스페셜팀의 키커와 리턴맨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공격, 수비, 스페셜팀 플레이 중 2개를 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세 파트에서 전부 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은 경기 내내 필드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커리어 리셉션은 174개로 2551야드와 2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수비수로선 3개의 픽6를 포함한 22개의 인터셉션, 600개 가까이 되는 태클과 9개의 펌블 리커버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165개의 엑스트라 포인트와 35개의 필드골을 성공시켰고 펀트 리턴 터치다운은 7개나 만들었다고 하네요. 웰커는 이렇게 훌륭한 고등 커리어로 11학년 때 팀의 2A 디비전의 주대회 챔피언십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즘엔 들어볼 수 없는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웨스 웰커는 큰 학교들의 관심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유는 아마 웰커의 작은 체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키는 175에 현역대 85kg도 채 안 됐으니 고등학교 졸업할 땐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작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웨스 웰커는 부족한 피지컬 때문에 큰 대학교에서의 장학금 오퍼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해낸 웰커에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거란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웰커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죠. 텍사스 텍이라 불리는 텍사스 공과대학교는 원래 장학금을 받고 진학하려던 선수가 다른 학교를 선택하면서 대체할 선수를 찾다 웨스 웰커에게 오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웰커는 오퍼를 바로 수락하고 텍사스 텍으로 진학하게 되죠. 웰커의 필드 위 다재다능한 모습과 클러치 퍼포먼스들을 유심히 본 텍사스 텍의 감독들은 웰커를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려 준비합니다. 웨스 웰커의 1학년 시즌이었던 2000년엔 고등학교에서와 동일하게 런닝백으로 로스터에 등록되지만 사실상의 활약은 리시버로 그리고 펀트 리턴맨으로 대부분 보여지게 되죠. 체구는 어김없이 작았지만 여러 발재간으로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2개나 만들어냅니다.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와이드 리시버로 전향했고 3학년 때부터는 선발로서 제대로 꾸준히 패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현재 카일러 머레이가 있는 애리조나의 감독인 클리프 킹즈베리가 이때 웰커의 쿼터백이었다고 합니다. 2학년 땐 그냥 평범한 성적인 50개의 캐치와 582야드 그리고 5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지만 웰커의 진짜 활약은 2002 시즌 즉 3학년 시즌부터였습니다. 3학년 땐 여러 경기에서 100 리셉션 야드 이상을 기록했고 특히 텍사스와의 경기에선 14개의 캐치와 169야드를 기록하는 등 자기 자신의 작은 피지컬을 가지고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학년 땐 3학년 때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2시즌을 합치면 총 183개의 캐치와 2100 리셉션 야드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냥 리시버로서만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년의 대학생활간 꾸준히 리턴맨으로 활약하며 펀트 리턴 야드는 대학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1761야드를 만들어냈고 터치다운도 역사상 2번째로 많은 8개나 기록했죠. 리턴맨으로서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그 시즌의 최고의 스페셜팀 선수에게 주어지는 모시 타투프상도 2003 수상자로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4년간 고등학교에서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잃지 않고 대학 무대도 완벽하게 점령한 웨스 웰커는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 전향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골 때리는 건 드래프트에도 컴바인에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사실 피지컬을 덮어두고 웰커의 이력만 본다면 어느 팀이 데려가서 공격이나 스페셜팀 어디에든 사용할 자리가 있었을 텐데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했다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그때 이 상황을 원망할 수만도 없었던 이유는 드래프트 전 웰커의 키는 175에 몸무게 88kg, 40야드 대시는 4.65를 뛰었다고 합니다. 서전트는 76cm밖에 못 뛰었고 제멀도 2.87을 뛰었다고 하니 한국에 있는 웬만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이 낮았던 거죠. 이렇게 웨스 웰커의 미식축구 커리어는 끝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황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기록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웰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 무대에 발을 디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념의 웰커의 노력을 높이 산 샌디에고 차저스는 드래프트 되지 않았던 프리에이전트였던 웰커를 영입하게 되죠. 하지만 팀의 주축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을 때 차저스의 쇼트나이머 감독은 로스터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 바로 웰커를 방출시켰다고 합니다. 쇼트나이머는 이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감독 커리어 중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한다 하네요. 이렇게 홈팀이 없어진 웰커는 갈 곳을 찾다 미국 아예 반대쪽에 있는 마이애미에게 영입됩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에선 주축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스페셜팀에서 절대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리턴 책임을 주로 맡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2004년에 미래의 홈팀이 될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NFL 역사상 두 번째로 한 경기에 킹 리턴, 펀트 리턴, PAT, 필드골과 태클을 만들어낸 선수가 됩니다. 똑같은 시즌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상대로 95야드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내며 이젠 방출의 걱정 없이 프로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마이애미에선 스페셜팀 선수로서의 활약 이상으로 빛을 발할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2005-2006 시즌엔 리시버로서의 책임이 꾸준히 늘긴 했지만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잘해도 주목받지 못했죠. 그렇게 평범한 마이애미에서의 3년을 마무리한 웨스 웰커는 마이애미에게서부터 재계약 제의를 기다렸지만 여기서 갑자기 어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웨스 웰커를 위해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이 왕자는 바로 뉴잉글랜드의 벨리칙 감독이었죠. 웨스 웰커는 이렇게 뉴잉글랜드에 입단하게 되는데 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마이애미와는 다르게 매년 현실적으로 슈퍼볼 우승을 바라보는 팀 분위기에 새롭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테이지가 웰커에겐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겠죠. 2007 시즌은 웨스 웰커에게 뿐만이 아니라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구단에게도 정말 의미 깊은 시즌이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터치다운 캐치를 뉴잉글에서 첫 번째 게임 만에 만들어내고 여러 번 100야드 이상의 리셉션 야드를 기록하며 다시 대학 모습을 연상케 했죠. 정말 대단했던 건 마이애미에서 보이지 않았던 패싱 게임에서의 생산적인 모습이 뉴잉글랜드에서 10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 시즌에 누구보다 많은 캐치 기록인 112 리셉션에 도달합니다. 더불어 이 2007 시즌은 뉴잉글랜드가 정규 시즌을 16승 무패로 마무리한 해였는데요. 결국엔 뉴욕 자이언츠에게 슈퍼볼에서 지긴 했지만 웰커는 슈퍼볼에서 11개의 패스를 받으며 슈퍼볼 최고 기록과 같은 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웰커의 이런 우수한 폼은 그냥 원힛 원더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100 리셉션 이상 기록하며 리그 역사상 단 8번째로 백투백 시즌에 100캐치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 그 다음엔 시즌 막바지에 십자인대가 파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느플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한 시즌 123개의 캐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웨스 웰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팀 동료이자 많은 사람들의 역대 리시버 탑3 선수였던 레전드 랜디 모스보다 톰 브레이디가 더 좋아했던 타겟이었죠. 또한 이 시즌은 웰커의 부상으로 프로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랜디 모스 선수가 대체 선수로 나간 해였기도 합니다. 체크다운과 짧은 패스들, 공을 오래 잡고 있는 걸 싫어하는 톰 브레이디에겐 꼭 필요한 존재였고 언제나 믿고 던질 수 있는 타겟이었습니다. 2011 시즌은 또 하나의 인생 시즌이었는데요. 또 기록에 대해 말하려니 너무 많고 이미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하는 건 리그 역사상 몇 안 되는 99야드 패스 플레이를 만들어낸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죠. 공교롭게도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 NFL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칼빈 존슨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미친 레전드 리시버였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웨스 웰커가 패스 캐치에 관한 모든 면에서 칼빈 존슨과 대등한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죠. 웰커는 이렇게 2012년까지 톰 브레이디의 패스를 받으며 점점 베테랑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웰커와 뉴잉글랜드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결국 웨스 웰커는 페이튼 매닝이 있는 덴버 브랑코스로 가게 됩니다. 톰 브레이디에 이어 페이튼 매닝의 패스를 받게 되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무튼 덴버에서의 첫 시즌은 뉴잉글랜드에서의 첫 시즌과 정말 비슷하게 미친 정규 시즌을 보내고 슈퍼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시즌 후반에 뇌진탕으로 3경기 정도 못 나오긴 했지만 덴버의 역사적인 공격 파워의 큰 부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볼에서 시애틀의 리전 오브 붐을 만나 처참히 박살나고 말죠. 이렇게 웰커는 2007, 2011, 2013 시즌 슈퍼볼에서 모두 다 지며 슈퍼볼 우승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인연이 없었냐 하면 2015년에 덴버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세인트루이스로 가게 되는데 이 시즌에 덴버가 슈퍼볼 우승을 하게 되죠. 톰 브레이디와 같이 뛰면서 그 시스템과 쿼터백 플레이에 정말 잘 맞는 선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덴버와 세인트루이스에선 그때만큼의 성적보다 많이 뒤처진 기록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산이 느려진 걸 수도 있겠죠. 웨스 웰커는 작은 체구의 백인 리시버로서 정말 멋있는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웨스 웰커의 영향을 받아 줄리안 에들맨이라든지 콜 비즐리 이런 체구가 비슷한 백인 선수들이 더 조명받기 시작했죠. 2015 시즌을 마무리로 은퇴한 웨스 웰커는 선수로서의 정말 많은 NFL 최고 기록들을 뒤로하고 2017년도부터 코칭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2년간 휴스턴 텍산스에서 공격과 스페셜팀 보조 코치로 있었고 2019년부터는 현재까지 샌프란에서 와이드 리시버 코치로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